저 그 아이들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딸의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엄마라는 외침이 축가보다 먼저 터져나왔다. 분홍 원피스를 맞춰 입은 쌍둥이가 버질로드 뒤편에서 나타나자 하객들의 시선과 휴대폰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꽂혔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끌어내리려 했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찍어 세상에 올리려 했다. 그리고 신부의 미소가 무너지는 찰나 어머니 이선영의 심장은 지워버린 기억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웨딩홀 5층에서 벌어진 일은 한 가족이 감춰둔 가장 위험한 문을 지금 막 열어젖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갈빗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이 열리기 2시간 전 호텔 5층 연회장에는 이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아니라 하객 동선 쪽에서 먼저 소란이 시작됐어요. 복도 끝 화환 스탠드가 기울어지며 흔들렸고 웨딩 플래너가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경호팀에게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평온하지 않았어요. 신부 측 가족 대기실에서 이선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브러쉬로 뺨을 쓸어내릴 때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은 여전히 가늘고 단단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빠져 있었죠. 약국을 정리하고 은퇴 준비까지 마쳤는데 딸 결혼식만큼은 완벽하게 치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래전 병원 복도, 형광등 아래 놓여있던 서류 봉투, 누군가의 울음소리. 선영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그 기억을 지워냈어요. 선생님, 고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복 저고리 깃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았죠. 바로 옆방에서는 남편 정태수가 하객 명단을 다시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69, 물류회사 대표로 30년을 버텨온 남자였지만 오늘따라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 거래처도 오고 지역 유지도 오는데 실수하면 끝이야. 그는 비서에게 딱딱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결혼식이 가족 행사가 아니라 사업상 체면을 지키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태수는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며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1번, 2번, 3번. 점점 진하게. 복도 건너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딸 할인이 웨딩드레스 피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33, 광고 기획자로 일하며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해온 여자였지만 오늘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불안정했어요. 드레스 코르셋을 조이는 순간 할인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더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속을 개원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선영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은 물로 입을 헹구고 나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긴장해서 그래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는 서민재가 호텔 직원과 함께 하객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5, 공공기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는 그는 직업 특성상 안전과 규정에 민감했어요. 비상구 위치, 소화기 배치, 계단폭까지 꼼꼼히 체크했죠. 여기 계단 난간 흔들려요. 고정 좀 다시 해주세요.
그의 세심함은 때로 지나쳐 보였지만 작은 사고도 미리 막으려는 성격이었습니다. 민재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시작 30분 전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리허설 멘트를 을조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고 연주팀이 바이올린 현을 조율했죠. 그때였어요. 버질로드 뒤편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맞춰 입은 여자아이 둘이 손을 꼭 잡고 들어왔어요. 쌍둥이였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은 눈이 똑같이 크고 입술이 붉었죠. 머리에는 같은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쪽인지 하객 중 누군가인지 아니면 그저 길을 잃고 엄마를 찾는 건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촬영하려 했죠. 촬영은 지정 구역만 가능합니다. 진행팀 직원이 급히 제지했지만 이미 몇 대의 카메라가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신부 입장을 기다리며 대기실 문 앞에 서 있다가 복도 쪽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죠. 귓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흔들렸어요. 저 애들. 선영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하객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애들 누구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는 경호팀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고 그 순간 경호 동선이 비어 예식장 내부가 잠깐 혼란스러워졌어요. 선영은 의자에 앉은 채로 부케 리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리본을 구겨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식장 조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니, 실제로 흔들리는 건 자신의 시야였어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저씨들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선명했어요. 우리 엄마 아파요. 선영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군가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고 리본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선영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의 샹들리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감촉. 혈압계였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구급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서 딸 할인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엄마.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스카라가 번져 뺨에 검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해. 결혼식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객들은 로비로 빠져나갔고 연회장 안은 어수선했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발소리, 웅성거리는 소문들이 뒤섞였죠. 로비에서는 이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쪽 지인 애들이래. 아니, 전 부인 자식들이라던데? 무슨 소리야, 신랑이 초혼인데. 근거 없는 추측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어요. 몇몇 하객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남편 태수는
행사팀 책임자와 호텔 매니저를 붙잡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왜 애들이 들어와요? 보안이 이게 뭡니까?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호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태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뛰어가다 바닥에 깔린 케이블선에 걸려 넘어졌어요. 작은 몸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팔꿈치가 긁혔죠.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과하게 반응했죠. 아이가 다쳤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식장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다른 쌍둥이를 찾았고 두 아이는 서로 껴안고 떨었어요. 바로 그때 신랑 민재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괜찮아. 뛰면 위험해.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죠. 엄마가 어디 있어? 쌍둥이 중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저씨들이 엄마를 밖에서 붙잡았어요. 무슨 아저씨?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요.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설명의 한계였죠. 누가 왜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구급요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분홍 원피스, 같은 머리 리본, 똑같이 작은 어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태수가 선영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당장 내보내.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야. 태수는 경호팀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시선만 아이들에게 고정된 채로.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신랑 어머니 서정미였습니다. 60대 초반 학원 원장으로 20년을 일해온 여자답게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그녀는 할인을 따로 불러 구석으로 데려갔죠. 당신 쪽 문제 아니에요? 정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결혼식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인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죠. 민재는 호텔 보안팀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아이들 보호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요? 네. 아이들 안전이 먼저예요. 보안팀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그를 따라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이 나중에 어떤 증거가 될지 그는 아직 몰랐죠. 선영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메이크업이 번져 있었고 한복깃이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손을 씻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 말 못하겠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호텔 직원과 신랑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단정하지만 낡은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은 끈이 헤어져 있었죠.
여자는 직원에게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있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과 여자의 시선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급히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어요. 선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선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 태수는 웨딩 플래너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식 다시 진행해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웨딩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죠. 하지만 신부님 컨디션이 괜찮다니까요. 우리 와이프도 괜찮대요. 태수는 선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로비에서는 이미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죠. 태수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더 망한다는 것.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촬영팀이요. 계약된 시간 때문에 30분 후면 철수한다고 하는데요. 그것 봐요. 빨리 해야죠. 태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한숨을 쉬며 헤드셋을 다시 착용했어요. 현실적인 압박이었죠. 비용, 시간, 계약. 모든 게 결혼식 재개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립스틱을 제대로 바를 수 없었어요. 옆에서 스태프가 웨딩드레스 뒤쪽 끈을 다시 조였죠. 코르셋이 갈비뼈를 조이는 느낌.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켜고 끄고 다시 켜고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선영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리나.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하리는 거울을 통해 엄마를 봤죠. 아까 그 애들 혹시 아는 애들이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립스틱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소란이에요, 엄마. 그냥 소란이라고? 네.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하린의 목소리는 너무 빨랐습니다. 거짓말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선영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하리는 몸을 살짝 비틀어 피했죠. 신랑 대기실에서 민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신랑 측 친구 한 명을 불러 낮게 속삭였어요. 아까 그 애들 보호자 확인해야 돼. 지금 식 다시 시작한다는데? 그냥 보내면 사고나. 애들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잖아. 친구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민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안전과 규정을 따지는 성격이었죠. 작은 것도 넘어가지 못하는. 쌍둥이 아이들은 호텔 보안실 옆 작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물과 과자를 건넸지만 아이들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서로 손만 꼭 잡고 있었죠. 두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팔꿈치에 붙인 밴드는 이미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보안팀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 보호자가 누군지도. 그때 복도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웬 말이야. 태수는 보안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내 딸 잔치에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정신들 있어요? 매니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수의 기세에 눌린 거예요. 사건을 덮으려는 그의 성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신랑 어머니 정민은 민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민재야. 네, 어머니. 혼인신고는 미루자. 오늘 일 있었잖니.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게 무슨,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 신부 쪽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개입, 현실적인 압박이었어요. 선영은 보안실로 몰래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보안실 옆 휴게실 문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손등의 상처를 번갈아 보며 호호 불어주고 있었어요. 언니가 동생 손등에 입김을 불어주고 동생이 언니 손등을 쓰다듬었죠.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달래는 모습, 너무나 현실적이고 안쓰러웠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손이 문손잡이에 닿지 못했죠.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봤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지 알 수 없었죠.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동생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선영은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아, 괜찮니?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선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죠. 엄마가 어디 있어?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못 들어와요. 왜? 아저씨들이 안 된대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거든요. 민재는 보안팀과 함께 호텔 뒷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객 동선 바깥쪽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어요. 보안 요원이 CCTV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아까 이쪽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랑요? 여자 한 명이랑 경호팀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요. 민재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누군가 밀리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때 주차장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어 주차장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하 1층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 누군가 벽에 기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는 단정했지만 소매 끝이 헤어져 있었고 회색 바지는 무릎 부분이 낡아 있었어요. 어깨에 맨 토트백은 한쪽 끈이 찢어져 바닥에 끌리고 있었죠. 가방 안에서 물티슈 몇 장과 작은 물병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찢어진 가방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민재가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왼쪽 팔뚝에 멍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 누군가에게 끌려나간 흔적 같았지만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처였습니다. 여자는 민재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 그냥 아이들 엄마 맞으세요? 여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죠. 아이들 지금 안전해요. 호텔 휴게실에 있어요. 여자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애들만은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였죠. 민재는 쪼그려 앉아 여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못 들어오신 거예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모든 게 망가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어요. 들어가면 무언가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죠. 그 두려움이 그녀를 주차장 구석에 붙잡아둔 거였습니다. 민재가 여자를 로비 쪽으로 데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서세요. 태수 측 수행 직원 2명이 계단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한 명은 팔짱을 끼고 한 명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민재는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아이들 보호자예요. 들어가셔야 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수행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재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두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죠. 태수는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복도 위쪽에서는 선영이 주차장 방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 누군가의 울음소리, 서랍 속에 숨겨둔 서류. 선영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리는 거울을 보다 그 여자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스태프가 건넨 핸드폰 화면에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이상한 여자 있대요. 신부 쪽 사람 아니래?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장으로 가린 표정이 무너졌죠.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코르셋이 갈비뼈를 조이는 것 같았죠. 신부님 괜찮으세요? 스태프가 물었지만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정민은 이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수행 직원들, 그 앞에서 망설이는 민재, 그리고 벽에 기댄 여자. 정민은 턱을 치켜들고 웨딩 플래너를 불렀어요. 이 결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웨딩 플래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였을 겁니다. 휴게실에서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창문 밖을 보다 소리쳤어요. 엄마다. 엄마. 아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급히 막았지만 아이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울부짖었죠. 엄마, 엄마. 동생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는 서로 손을 잡고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이를 진정시키려다 실수로 아이 어깨를 세게 잡았어요. 아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선영은 휴게실로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쌍둥이는 선영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작은 어깨가 흔들렸죠.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선영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여자는 위층에서 들려온 선영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영 선생님. 선영은 그 호칭을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 목소리. 아이들을 아는 채로 몸이 굳었어요.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약국 카운터 너머로 처방전을 건네던 누군가, 배를 움켜쥐고 들어왔던 여자, 그리고 그날의 선택. 선영의 손이 아이들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랑 어머니 정민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주변 하객들이 술렁였죠. 정민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가자. 어머니, 이게 무슨 꼴이니? 신부 집안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이들부터 챙겨야 해요. 아이들은 무슨 아이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객들은 더 노골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했죠. 태수는 직원들을 불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선영, 할인, 민재, 그리고 정미까지 끌고 갔어요. 호텔 3층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 태수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선영이 작게 물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돈으로 입막음하면 돼요. 저 여자한테 얼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리는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웨딩드레스 치마가 바닥에 펼쳐져 있었지만 이미 군데군데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신고될 수 있어요. 보호자를 맞고 가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대? 우리가 뭘 했다고? CCTV에 다 찍혔어요. 수행 직원들이 여자를 밀친 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죠. 정민은 팔짱을 끼고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먼저 아이들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주차장 계단 입구에서 여자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행 직원들이 물러났지만 그녀는 발을 떼지 못했어요. 민재가 내려와 다시 말을 건넸죠. 올라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방문 간병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을 혼자 키웠어요. 아빠는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꼬여요. 이미 꼬였지만 여자는 찢어진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팔뚝에 난 멍을 봤어요. 손가락 자국. 누군가 세게 잡았던 흔적이었죠. 누가 그랬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호텔 휴게실에서 쌍둥이 중 동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언니 배 아파. 어디? 어디가 아파? 언니가 다급히 물었지만 동생은 대답 대신 몸을 웅크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보안 요원이 급히 선영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아파 보여요. 선영은 달려와 아이 이마를 짚었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미열이었지만 아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구급차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과 공복, 그리고 평소장이 약했던 아이에게 탈이 난 거였어요. 현실적인 증상이었죠. 선영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죠.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데려갈게.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선영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선영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언니는 옆에 앉아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죠. 동생아, 괜찮아. 금방 나아.
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선영은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할머니예요. 쌍둥이 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아이 엄마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선영은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6살 아이들이 엄마 전화번호를 외울 리 없었어요. 절차가 꼬이기 시작했죠. 건강보험, 보호자 동의, 개인정보, 모든 게 막혔습니다. 복도에 할인이 도착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할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영 옆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하니? 다 내 잘못이야.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할인은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그때 태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접수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치료비 제가 낼게요. 조용히 하고. 간호사는 당황한 표호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선영이 일어나 남편 앞을 막아섰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예요. 저 아이들이 문제고 저 아이들 엄마가 문제예요. 선영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아내의 눈빛이 낯설었죠. 민재가 보안팀으로부터 USB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 파일이었어요. 그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서 태수 측 수행 직원 2명이 주차장에서 여자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한 명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자가 비틀거렸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끈이 찢어지는 장면까지 선명했습니다. 민재는 영상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제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폭력에 가까웠죠. 병원 복도 끝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간병인 여자였어요. 누군가 연락했던 모양이었죠.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선영이 그녀를 봤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였어요. 선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죠. 여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한복 치마를 반복해서 쓸어내렸어요. 링거를 막고 있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다가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선영이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프면 참아야 한다고요. 그 말에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덮었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병원 입구 쪽 자판기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보안팀에서 전송한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태수의 수행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 구석에서 한 여자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토트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와 지갑, 작은 인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여자의 팔뚝에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턱을 괴고 한참을 그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폭행, 감금, 아동학대 방조.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었어요.
뭘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였어요. 태수는 여전히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재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태수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게 뭔데? CCTV입니다. 호텔 주차장 영상이에요. 장인어른 측 직원분이 저 여자분을 밀치는 장면인데 이건 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너한테 이런 걸 보냈어? 호텔 보안팀입니다. 저도 시설 관리 쪽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걸 알거든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없이 민재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영상 지워. 죄송하지만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태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복도 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선영이 쌍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고 링거를 맞던 아이도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선영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수아예요. 쟤는 수진이고요. 수아, 수진. 선영은 그 이름을 입속으로 굴려보았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다는 게 이상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씨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저씨들?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밀었어요.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태수가 이미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선영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선영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는 착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라고.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아이가 왜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지, 왜 엄마가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질문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와 할인이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은 병실 문틈으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벽에 기댄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태수는 팔짱을 낀 채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만하래. 너 때문에 오늘 이 난리가 난 거야.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할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영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수가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죠.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저 여자가 누구인지.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대답해요. 당신이 사람을 시켜서 막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태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선영은 남편의 옆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뭘 찾으러요? 당신이 없애라고 했던 것들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남편을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선영은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1시간 뒤 선영은 집 안방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은 오래전부터 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선영은 무릎을 꿇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산모 수첩과 진료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선영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내려놓고 산모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린.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그 아래에는 다른 글씨로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선영은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선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였고 하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는 식탁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선영은 손에 든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없애라고 했던 거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선영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꺼낸 거야? 당장 내놔. 태수가 벌떡 일어서며 손을 뻗었어요. 선영은 뒤로 물러서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당신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재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비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태수가 민재를 밀쳤어요. 민재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그만해요. 제발. 할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보았어요. 할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산모 수첩과 진료 영수증,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태수는 그것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왜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 태워버리라고 했잖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게 다 증거니까요.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주차장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유진이요.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선영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유진 씨 아이들이 수아랑 수진이가 당신 딸이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아버지는? 없어요. 유진이 잘라 말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혼자 키웠어요. 태수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 키웠다고? 그래서 오늘 결혼식장에 쳐들어온 거야? 아버지. 할인이 소리쳤어요. 태수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사실이잖아. 저 여자가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갈게요. 죄송해요. 애들만 괜찮으면.
앉아요. 선영이 유진의 손목을 잡았어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도망칠 사람이 아니에요. 선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유진은 그 손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재가 태수를 향해 말했어요. 장인어른, CCTV 영상 보셨죠? 장인어른 측 직원이 저분을 폭행한 겁니다. 이건 경찰 신고 사안이에요. 뭐? 경찰? 태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내 결혼식에 경찰을 불러? 미쳤어? 지금 문제는 결혼식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리고 아동 방임 가능성도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수는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할인이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어머니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엄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산모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그 아래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걸 썼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은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지. 내가 21살 때였으니까. 태수가 낮게 말했어요. 대학교 3학년. 취업 준비하던 때. 그때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데려가서 처리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했어. 낳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민재가 물었어요. 태수는 민재를 쏘아보았습니다. 입양 보냈어. 쌍둥이였으니까 둘 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유진이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입양이 아니었어요. 뭐? 입양 서류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이 아는 사람한테 돈 주고 넘긴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유진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었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 그때 간병인이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비가 어머니 병원비가. 그래서 내 손주들을 돈 받고 가져간 거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유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잘 키웠어요. 애들한테 못되게 한 적 없어요. 그게 자랑이야? 태수가 비웃었어요. 선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 있어요? 태수가 아내를 돌아보았어요.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돈 주고 넘긴 거잖아요. 당신이 할인이한테 낙태 강요한 거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입 다물라고 한 거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40년 가까이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때 할인이 곁에 있고 싶었어요. 애 낳을 때 손잡아주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체면 깎인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애 키우면 할인이 인생 끝난다고. 태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았어요. 딸이 병원 가는 것도 혼자 따라갔어요. 딸이 애 낳는 소리 듣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갓난아기들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돌아섰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할인이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선영이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린아.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유진은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한 거였어. 하린이 미래를 위해서. 누구 미래요? 민재가 차갑게 물었어요. 하린이 미래요? 아니면 장인어른 체면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랑 어머니 정미가 들어섰어요. 그녀는 거실 안광경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정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이제 집에서 이게 뭐예요? 민재가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뭐? 너 지금 들어가시라고요. 여기 엄마가 있을 자리 아니에요. 정미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민재야, 너 정신 차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제 알았잖아. 결혼 취소해야 해. 취소 안 합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린이랑 결혼할 겁니다. 뭐라고? 혼인신고는 미루겠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민재는 하린을 보았어요. 하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재 씨,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민재가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거다. 나는 모르겠다. 정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영은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씨,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아이들도 데려오세요. 유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에요, 저는 도망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영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해요. 당신은 엄마니까. 유진은 선영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휘청거리며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때문에.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잘못 아니에요. 하린은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가 놀라 하린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날 선택했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낳기로 한 건 저였어요. 근데 키우지 못한 것도 저였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도 무서웠고 애들 키우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묻었어요. 선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 넘게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공기 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흘 뒤 선영은 병원 상담실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하린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상담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정아린 씨, 들어오세요. 하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하린이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민재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애들 유치원 상담 잘 끝났어요. 내일 입학 서류 제출하러 갑니다. 선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수고했어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선생님, 애들이 오늘 처음으로 유치원 가방 메고 좋아했어요.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와 수진이 분홍색 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영은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상담이 끝나고 할인이 나왔을 때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어땠어? 선영이 물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선생님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선영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할인이 멈춰 섰어요. 엄마, 왜? 민재 씨가 혼인신고 미루자고 했잖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영은 딸을 보았어요. 할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할인이 엄마를 껴안았어요. 선영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쌍둥이가 블록을 쌓고 놀고 있었어요. 유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서자 수아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수아.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착했어요. 수진이랑 같은 반이래요. 수진도 블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집이에요. 선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블록으로 만든 작은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쁘네. 누가 사는 집이야? 우리요. 엄마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아요.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진이 다가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자꾸 이렇게. 괜찮아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잖아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선영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오늘 변호사 상담 어땠어요? 잘 끝났어요. 양육비 관련해서 서류 정리하기로 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사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아이들 건강검진, 유치원 등록.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선영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태수는 처음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사에서 소문났어. 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사건. 다들 알아. 선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쪽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게 사흘 만에 무너졌어. 그게 중요해요? 선영이 물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회사 평판이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 딸, 손주들, 그리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요. 태수는 아내를 보았어요. 선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변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체면이냐 가족이냐. 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선영, 태수, 할인, 민재, 유진, 그리고 쌍둥이. 선영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어요. 많이 드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수아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밥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태수는 밥을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유진 씨. 태수가 유진을 불렀어요. 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남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민재와 하리는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재 씨,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신고 정말 미뤄도 괜찮아요? 민재가 멈춰섰어요. 하린도 멈춰섰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하린 씨가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민재 씨 어머니가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민재가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하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우리 함께 준비해요. 하린은 민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유치원에 적응했고 유진은 새로운 간병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리는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약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태수는 회사 일을 줄이고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쌍둥이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살아요? 선영이 빗질을 멈추고 아이를 보았어요. 그러고 싶어? 응. 할머니 집이 좋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여기 있고 고모도 있고 민재 아저씨도 와요. 선영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유진이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유진을 보며 손짓했어요. 유진 씨도 이리 와요. 유진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선영은 세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늦었지만 우리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말자. 선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아와 수진이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어요. 무너진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적 절차, 상담, 양육비 합의, 아이들 교육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공원에서 태수가 쌍둥이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린과 민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유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은 유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유진이 말했어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요.
아이들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함께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버질로드 뒤에서 들렸던 엄마라는 외침은 이제 이 집 거실 곳곳에서 매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누구도 도망치지 않는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잠시라도 공감하셨다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한마디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빛 사연이었습니다.